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재미있는 차들 많이 소개하고 또 알찬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성수동입니다. 레이어 57이라는 전시공간인데요. 쌍용 자동차가 올해 첫 모델을 소개를 했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라고 해서 미니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마이너 모델 체인지를 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았는데요. 외관, 내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과 달리 전면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제트 그릴이 굉장히 커지고 일직선으로 옆으로 이렇게 아주 확산이 됐습니다. 좌우 헤드램프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닛 아래에 헤드라이트하고 라제트가 아주 좋은 비율로 이렇게 잘 레이아웃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상단에 보면 주간 주행등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LED 램프가 주간 주행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남자다워졌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지포 렉스턴 아시죠? 쌍용차가 지난해 출시한 대형 SUV인데요. 지포 렉스턴의 앞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차도 자사 차량의 패밀리 룩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제작을 하는데 정성을 쏟은 것 같습니다. 넘버 플레이트 아래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키드 플레이트인데요. 사실 이런 나사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 소재를 사용했으면 하는데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가 사용됐네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감으로써 나름대로 패션성이 한층 가미된 것 같습니다. 위 상단의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에 또 작은 어떤 공기 흡입구가 마련됐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측면부를 살펴볼까요? 타이어 보시면 지금 이 타이어는 18인치입니다. 과거 모델은 16인치, 17인치가 있었는데 18인치로 확대를 했군요. 235에 편평비는 55입니다. 104H. H 타이어는 제가 알기로는 시속 2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스퍼트링 가공을 해서 크롬 도금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군요.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앞 타이어, 뒷 타이어 그 위쪽 그 팬드 쪽에 뭐라 그럴까요? 또 캐릭터 라인이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처럼 존재감을 부각시킨 그런 측면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측면 아랫부분에 크롬 몰딩을 해서 뭔가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판이라고 하나요? 예, 발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팬더 위쪽에 보면 파워 4휠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 레저용 차량, 미니밴으로서 4휠 드라이브의 구동 방식을 가진 차는 코란도 투리스모가 유일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미니밴이 4휠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차량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차는 이제 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을 갖다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 공간 활용에 조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과거 우리 쌍용차의 기함이죠. 체어맨과 플랫폼을 갖다가 공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륜 기반의 4휠 드라이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뒷모습 가기 전에 측면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리스모라고 이렇게 적혀 있군요. 이 차는 한국에서는 코란도 투리스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외국에 수출할 때는 코란도를 빼고 투리스모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측면과 뒷면에 테일 램프가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느낌인데요. 나름대로 이쁩니다.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조형미를 뭐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엠블렘이 달려 있고요. 코란도 투리스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22D 저건 엔진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2.2리터입니다. 이 차는 나중에 앞에 가서 후드를 열고 엔진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차는 2.2리터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170마력에 40.8kgm의 토크가 나옵니다. 그렇게 큰 마력은 아니지만 토크가 나름대로 크고 또 그리고 1400rpm부터 최대 토크가 좀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비라든지 뭐 실용 주행 어떤 그 영역에서는 그렇게 힘이 붙이지 않는다는 게 쌍용차 관계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처럼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그런 장식을 넣어서 또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나사가 좀 저렴한 그런 재질 또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뭐 단가를 생각을 했겠죠. 예, 나름대로 뒷모습은 앞모습처럼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참 그렇게 단순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밋밋하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정 위에 보면 렉이 있죠. 뭐 서퍼 같은 서핑 뭐 저 도구라든지 뭐 각종 그 캠핑 레저용 도구를 적재할 수 있는 렉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라디오 안테나인데 되게 이쁘죠. 저런 어떤 안테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란도 투리스모 우리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엔진은 이 세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군요. 당연합니다.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네요. 뭐 정비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엔진은 2.2리터 디젤 엔진인데요. 178마력이 나오고 토크는 40.8kgm가 나옵니다. 여기에 7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는데요. 조합이 되는데요. 이 변속기는 벤츠에서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E클래스든 뭐 이런 차에 쓰던 뭐 나름대로 괜찮은 변속기입니다. 7단 자동 변속기 벤츠가 만든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란도 뭐 지포 렉스턴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뭐 변속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느낌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꽤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닫도록 하고요. 과거 모델하고 달리 보닛에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많이 주고 이렇게 음각도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활력이 있고 액티비티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유리는 이렇게 썬팅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데 법규상 앞유리는 썬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 차는 전시용 차라서 일부러 한 것 같고요. 요즘 많은 그 수입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걸 썬팅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와이프 결빙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열선이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겨울철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눈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딱 달아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드실드에 오물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이게 얼어 있으면 닦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아마 안에서 열선을 작동시키면 이게 뭐 금방 따뜻해져서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니까 이 차에 또 다른 장점이 있네요. 호일 드라이브 아닙니까? 사륜구동이라서 눈길이나 이런 데서도 빙판길에서도 훨씬 구동 성능이랄까 이런 주행 성능이 안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란도 투리스모 실내 인테리어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란도 투리스모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아보는데요.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가죽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레저용 차량이라고 하지만 일반 우리 세단 차량하고 운전대 크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와 비슷합니다. 운전대 안에 있는 소형 계기판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는군요. 스몰 라이트가 켜져 있다라는 그 아이콘하고요. 배터리, 우리가 시동을 걸면 배터리하고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죠. 그런 기능들이 작은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속도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예, 속도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P라고 표시되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가 드라이브 기어에 이렇게 각각의 단수, 파킹, 그 다음에 중립, 리버스 이런 기어의 상태가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 메타도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이 차 실내에서 가장 큰 그 특징을 꼽으라면 계기판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뭐라 그럴까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꽤 멀리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의 시선이 저기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코미터와 속도계를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와 속도계는 운전자의 시선 앞쪽으로 있는 게 좋죠. 근데 보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많은 그 코란도 투리스모 이용자들이 왜 이걸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렇게 고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상용차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디자인된 거, 설계된 걸 갖다가 중간에 고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 로디우스라는 차를 만들 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때는 전향적인 진보적인 디자인을 갖다가 꿈꾸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본은 지킬 건 지키고 또 다른 어떤 그 진보의 방향이나 어떤 그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새 차가 나오면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된 모델이 나오면 계기판은 또 우리 운전석 쪽에 위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디자인상으로는 지금 보니까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디자인 같습니다. 운전자가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또 저 디자인이 또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네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저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블록 솟아 있는 게 위치해 있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계기판을 넣기 위해서 이런 볼록한 그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디자인적으로는 뭐 언밸런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하려면은 사실은 스피도미터하고 타코미터는 운전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운전대 뒤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열선을 이렇게 작동을 했더니 아주 열선이 운전대가 따뜻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없을 건 전혀 없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뭐 다 되죠. 레인 센스 우적 감지 시스템이라는데 빗방울의 흔적을 감지해 가지고 와이퍼가 자동으로 이렇게 윈드실드를 닦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커트 글라스라고 그러죠. 저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여기가 막혀 있으면 상당히 그 시선이 제약을 이렇게 받는데, 저게 좀 뚫려 있음으로 해서 차를 갖다가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주차할 때, 또는 그 이 차는 또 좀 높기 때문에 도로 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은 뭐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고급 차종으로 올라가면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차는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저렴하지만 뭐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크롬 도금은 아주 탄탄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이런 디자인은 이런 그 재질은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그 소재인데요. 이 그 우드 그레인은 아닌데 이런 느낌의 이 소재, 인테리어 소재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좀 이렇게 비춰주시겠습니까? 코란도 투리스모는 미니밴으로는 드물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왼쪽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눈이나 비가 오거나 할 때 요 보시면 4L, 2H,
4H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겨울 지금 계절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런 그 버튼도 있군요. 이런 장치는 뭔가 독일이나 유럽의 어떤 그 뉘앙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런 장치는 없죠. 유럽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더 이상 뭐 살펴볼 게 있나요? 여기는 키가 있고요. 이 공간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뭐 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핸드폰 넣을 수 있겠네요. 요렇게. 핸드폰 조금 짧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핸드폰을 여기에 바닥에 두는 것보다 여기에 뭐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급증가하면 또 뒤로 빠져나가서 조금 그런데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고요. 자, 요런 거는 조금 부드러웠으면 합니다. 조금 빡빡하네요. 좀 부드럽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빡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도 조금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를 보시면 코란도 투리스모의 기어는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윈터 눈길이나 이런 빙판길에서 출발하실 때는 윈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는 스노우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벤츠 변속기처럼 이렇게 생겼군요. 이 왼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시프트 업, 시프트 업 다운을 갖다가 하는 변속을 하는 그런 그 레버입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매뉴얼에 놓은 다음에 아마 이걸 밀면 시프트 업,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이 조금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그 느낌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아주 좋다고는 말하기는 힘듭니다. 센터 콘솔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커피 컵이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핸드폰을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 핸드폰을 넣거나 뭐 열쇠를 넣거나 원하시는 대로 뭐 이 정도는 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 콘솔 열어보면 꽤 깊습니다. 제법 깊고 앞으로 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사각형과 비슷한데요. 뭐 꽤 많은 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빠지네요. 열어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분말 소화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와, 저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분말 소화기 0.7kg 자동차 겸용. 뭐 실내에서 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은 주행 중에 저쪽 차선에 있는 차가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이걸 꺼내 가지고 불을 끌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는 저는 국산차로서는 처음 보는 건데 나름대로 신경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들면 됩니다. 들어서 제끼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는 외제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건데요. 뭐 쌍용차가 나름 벤츠와 오랫동안 제휴도 하고 해서 그런 외국의 어떤 자동차 문화, 안전 문화는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살펴봤고요. 내려서 다른 걸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실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에 타는데 일반적인 미니밴은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눌러주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쪽 문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뒤로 밀려가고 사람이 올라타는 그런 슬라이딩 방식이 주로 채택이 되는데, 이 차는 우리 일반 그 승용차나 집차처럼 이렇게 보통의 어떤 개폐되는 이런 식으로 개폐되는 도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차는 보통 미니밴과 같이 앞열 1열에 운전자와 조수 승객이죠. 탑승자에서 2명이 탈 수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2명이 탈 수 있습니다. 꽤 편안하게
이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앉아 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도 이렇게 제끼고 팔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제 3열째, 3열은 이제 조금 이제 좁아집니다. 3열은 좀 좁아지는데요. 예, 3열은 좀 좁아지지만 뒤에도 3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명은 앉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옆에 컵홀더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좀 압박을 받고요. 그렇지만 뭐 2열을 좀 당기면 뒤에 충분히 이제 아이들, 꼬마들은 3명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탈 수 있는데 뒤에는 이제 2명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차가 꽉 차죠. 대체로 이제 여기는 사람이 정말 아주 불가피할 때만 이제 사람이 탈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접어서 짐을 실는 그런 적재함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넷, 다섯, 여섯, 7명. 7인이 대체로 타고요. 그 다음에 2명 더 타서 9명. 그래서 9인승 차인 것 같습니다. 9인승 차도 고속도로에서 6명 이상만 타면은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아닌데 11인승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차는 연간 자동세가 6만 5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군요. 이 차는 좀 더 비쌀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꽤 듬직하게 이렇게 차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좀 불편하고요. 다시 한번 가보면 제가 2열의 다리를 충분히 이렇게 확보한 상태에서는 우리 뒷좌석은 다리 공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뭐 다리 공간이 한 20cm 남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당기면 뒤에도 다리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뭐 평소에 이렇게 좁게 다니실 필요는 없겠죠. 충분히 이렇게 빼시면 넉넉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 등에서도 이렇게 중역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의자 같은 걸 개조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기에 충분할 것 같군요. 아주 편안하네요. 그리고 차가 느낌이 참 신기한 게 뭔가 좀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행할 때 좀 꿀렁꿀렁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차는 앞바퀴는 WC-본이고 뒷바퀴는 아마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쌍용차 체험엔에 서스펜션을 갖다가 튜닝을 좀 해서 미니밴에 맞게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체험엔 같은 아주 안락한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미니밴이죠. 2018년 모델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